김건희 씨가 저는 국회의원 부인만 돼도 저는 이걸 공개하는 게 저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김건희 씨는 대통령 후보 부인이란 말이에요. 네,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녹취 관련된 내용을 다뤄볼까 합니다. 지난주 일요일 MBC에서 김건희 씨 녹취록을 방송을 했는데 이번 주에도 방송 예고를 하긴 했지만 방송하지 않겠다 이렇게 알려왔습니다. 그만큼 큰 파장이 있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이 보도를 통해서도 그리고 기사화돼서도 많은 분석들이 나왔기 때문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번에 녹취록을 공개하게 됐습니다. 그 서울의 소리라는 이 유튜브 방송에서 오늘인가요? 이제 방송을 하겠다 해서 이제 법원에서도 대다수 내용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공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김건희 씨를 공적인 인물로 봤기 때문에 이 방송 범위를 좀 넓게 허용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법원이 가처분을 대부분 이제 기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줄리와 관련된 부분을 방송을 해도 좋다라고 허용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오래전부터 언론 관련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미 국민적 관심사가 됐기 때문에 사적 영역으로 볼 수 없으니까 줄리였느냐 줄리가 아니었느냐를 두고 나눈 대화까지는 얼마든지 그 방송을 해도 좋다. 다만 이제 윤석열 후보 가족이라든지 어떤 이 가족과 관련된 사적 내용에 대해서는 그 보도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제한적인 이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이제 그만큼 MBC의 지난주 그 방송이 상당히 높은 시청률로 많은 국민들이 지켜봤습니다만 그것이 꼭 김건희 씨나 아니면 이 윤석열 후보에게 큰 어떤 데미지를 이 치명적인 어떤 지지율 하락을 가져오진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번 방송은 이제 후속 보도 아닙니까? 이런 후속 보도의 경우에는 법원이 상당히 이 재량권을 주고 그러면 방송할 수 있는 만큼 한번 해봐라 이렇게 재량권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실 MBC의 첫 번째 이 녹취록 공개 이후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 관련한 팬카페 회원 수가 늘었고요. 이에 대응하는 맞불 성격으로 이 김혜경 씨의 팬카페도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녁쯤에 유튜브 채널에서 이 나머지 녹취록을 공개한다라고 해서요, 교수님. 어떤 정치적인 파장이 있을지 예상하기가 힘들어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사실 기대치가 너무 높았죠. 그런데 사실 기대치가 높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기자랑 후보 부인이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오히려 후보에 대한 어떤 자랑, 장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상당 부분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거리가 있지만 사실상 미투 같은 경우도 맞잖아요. 이거를 이 돈을 안 줘서 미투가 발생한 거다. 이거는 사실은 여성으로서 조금 인식이 굉장히 잘못됐다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 영국 인디펜던트지에서 이걸 보도를 합니다. 홍콩에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미 이제 해외에 나가서 대통령 후보 부인이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방이 문제가 아니고 한방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저는 그렇지만 이 안에 들여다보면 상당히 좀 경악스러운 얘기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한테도 저거 내가 청와대 가면 가만 안 둔다. 이거는 언론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압박하는 거잖아요. 이건 협박성인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안에서 보면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 후보 부인으로서 왜 등판을 안 하느냐, 왜 유세를 안 하느냐, 이럴 때 뭐라 그랬냐면 윤 후보가 뭐라 그랬냐면 나 선거 나갈 때 이혼하고 나가라. 정치에 우리 와이프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녹취를 들어보면 이거는 굉장히 프로페셔널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이거는 윤 후보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개인적인 의견으로 하겠습니다. 아니요, 이거는 사실이잖아요. 본인이 얘기를 굉장히 프로페셔널하다는 얘기는 그리고 아니니까. 이제 당에서도 예컨대 이런 거잖아요. 당에서도 이 사업이 바빠서 등판을 못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이에 저렇게 많은 일들을 했다면 그것이 맞는 얘기냐라는 말을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지난주에 MBC의 어떤 보도와 관련해서 언론계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탐사 보도를 지향하는 채널에서 탐사 보도 내용을 좀 기대를 했는데 너무 이 녹취록 내용만 푼 게 아니냐. 그래서 이번 주에 혹시 또 다른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아마 이 방송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다른 채널들을 통해서 보거나 아마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좀 궁금한 내용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또 보내드릴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이거 아닌가 싶습니다. 김건희 씨와 이 무속인 간의 어떤 관계,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여기에 연루가 돼 있느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자.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런 기사에 대해서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면서 보도를 좀 내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무근이니까 내려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 맞습니까? 지금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녹취록을 봐야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일부 보면 김건희 씨가 이제 뭐 무속이나 다른 이야기 있을 수 있지만 또 이게 다른 부분에서 보면 본인은 이게 구설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무속을 믿지 않는 이런 게 부분도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게 녹취록을 전체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되지 일부만 딱 떼가지고 터는 거 그런 걸 악마의 편집이라 하거든요. 아, 이것 또한 앞뒤 행간이 다 중요하다. 예, 네. 전체적으로 오히려 이게 무속을 비판하는 이런 내용의 녹취도 있더라고요. 김건희 씨 녹취 중에. 그러니까 앞에 것만 딱 잘라서 보는 거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녹취를 듣다 보면 뭐 모든 윤석열 후보 행보에 뭐 무정선임이나 또 이게 어떤 법사나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지만 저희가 너무 이게 자꾸 이게 이상하게 무속적으로 몰아가지만 재미로도 저희가 이게 전 국민들 중에 연초에 보면 토정비결을 보는 분도 있고요. 또 이게 결혼할 때 지금도 사주팔자나게 궁합 보는 분도 있고요. 또 이게 주역으로 점치는 분도 있습니다. 재미로 이게 의견 들어볼 수도 있고 또 스님들하고 친하게 지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스님이 꼭 또 조계종이 아니면 꼭 이상하게 몰아가는데 여러 이게 종파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일부만 극히 떼가지고 악마적인 편집에서 마치 이게 무속에서 모든 게 좌지우지되는 그런 전혀 팩트가 안 맞거든요. 지금 김건희 씨나 윤석열 후보가 무속에 좌우되고 어떤 결정 내린 그런 거는 저는 전혀 없다 봅니다. 따라서 이제 이 녹취록에 대해서 무속으로 공개하는 지나치다. 저는 그래 봅니다. 네. 네, 관련해서 MBC는 오늘 저녁 후속 보도는 안 하기로 했지만요. 어제 이제 뉴스를 통해서 조금 더 공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한 점술가의 얘기를 이제 하면서 김건희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검사할 생각도 없었는데 너는 검사 팔자다 해서 검사도 그분 때문에 됐다 뭐 이런 추가적인 내용을 좀 공개를 했는데요. 자, 이런 무속 논란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무속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공적 영역에 들어오는 것이 정말 큰 문제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속 이렇게 보통 부르는데 근데 그거는 저는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무속은 좀 뭐라고 하기로 해서 저는 무속인들 섭섭하실 것 같다 그 생각이 들긴 하더군요. 그래서 길흉화복을 점쳐보고 싶은데 그 개인들이 하는 거에 뭐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공적 영역에 들어올 경우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길흉화복을 점쳐보는 거는 괜찮은데 그 네. 공적 영역에 들어오는 게 정말 문제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어요. 부차장님,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원론적으로 할 수 있는 비판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윤석열 후보나 아니면 국민의힘 선대위가 저런 공적 영역의 무속의 힘을 빌어서 결정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 이것을 어떤 증언이나 증거를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한다라면 저는 합리적인 비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김건희 씨 얘기, 그러니까 뭐 자신이 경험했던 거, 자신이 어떤 판단했던 거, 옛날 얘기를 가지고 과거에도 그랬으니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약간 확대 해석의 여지가 좀 있어 보이고요. 네. 제가 이제 이 정치부, 그러니까 이제 국회나 네. 이 선거 취재하면서 어느 대선 후보도 무속 얘기 안 하는 경우를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이제 합리적으로 자기가 된다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입증이 안 되면 항상 무속의 힘을 빌어요. 누가 용한 사람을 만났더니 뭐 이번에 된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보이지 않는 힘까지도 끌어들여서 자신이 어떤 당선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무속인의 예언 때문에 당락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최종적으로는 유권자인 국민이 투표장에서 한 표 한 표를 기표를 한 모든 것이 모여서 그것이 당락을 결정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무속인의 뭐 예언 때문에 당락됐다. 이것은 그 무속인이 자신의 어떤 상업적인 어떤 영리 추구를 위해서 얘기하는 것일 뿐이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무속 논란은 김건희 씨를 공격하는 소재로는 어느 정도 작용할 수 있지만 네. 이것이 여야 대선의 어떤 중요한 쟁점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안 되는 이유로 삼기에는 너무 좀 지엽적인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이 윤 후보의 이 손바닥 왕자 논란도 여기에 좀 결부를 시키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민주당 입장을 한번 볼까요? 자,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동네 할머니가 써준 것이다 이렇게 윤석열 후보 측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혹시
그 캠프 연루설이 이었던 건진법사가 해준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또 조국 전 장관,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 윤 후보가 당선이 되면 검찰 거기에다 무당까지 이렇게 칼춤을 추는 나라가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글도 올렸고 추미애 전 장관도 이 국민의힘 언론 탄압 멈추라 이러면서 이 무속과 관련된 프레임을 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 김광석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무속 프레임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 무속이 검증의 대상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게 근거 없는 프레임 걸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일회성이라 그러면 그렇게 이제 비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계속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그거의 시작은 왕자잖아요. 제가 그걸 세어봤어요. 그랬더니 몇 번 토론회 때 몇 번에 걸쳐서 이 왕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본인은 또 이게 안 지어줘서 그렇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왕자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기이하잖아요. 대통령 후보가 토론장에 나오면서. 그런데 이제 그것이 뭐 건진법사라는 분이 등장을 하고 아까 공적 영역에서 이것이 작용을 안 하면 의미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이분이 캠프에 참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캠프에 참여하는 인사에 대한 면접을 이분이 이제 수행을 했다는 거죠. 공적 영역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또 김건희 씨 녹취록을 보면 내가 바쁘면 그러니까 시간이 나면 도사들을 만나지 내가 왜 나이트를 가느냐 뭐 이런 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제 이제 MBC에서 나온 거는 뭐냐면 윤 후보예요. 윤 후보가 20대 때부터 이런 이 무속인의 이 조언이죠. 조언을 계속 들어서 사실상 지금의 어떤 인생 행보를 그려왔다. 뭐 이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지금 이거를 전제로 해서 얘기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돼서 어려운 상황이 온다면 이분의 도움을 또 안 받으리라는 그런 이제 우리가 그 장담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증이 필요한 것이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검증의 대상이다. 무속 관련된 내용도 충분히 지도자로서 검증을 받아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뭐 최근에 연일 이런 논란들로 시끌시끌했지만 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봤을 때 그렇게 급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나오는 지지율 한번 같이 보시면요. 초접전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34%고요. 윤석열 후보 33%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사이에 5%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일종의 안전판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와요. 그러니까 윤 후보에게 등을 돌려서 바로 이재명 후보에게 가는 게 아니라 안 후보에게 잠시 묶여 있다가 다시 유턴해서 돌아온다라는 건데요. 동의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 네. 동의하고요. 아마 근데 제가 보기에 지지율이 복원되는 게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 이제 그 두 번 갈등이 크게 있었잖아요. 근데 갈등을 해소하고 이제 그 공약도 같이 내고 하면서 20대 지지율이 상당히 회복됐다. 네. 이게 첫째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중요한 게 그 안철수 부분이죠. 이념적으로 보면 중도층이라든지 보수층에서 이제 처음에는 일시 김건희 씨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윤석열 후보에게 좀 실망하고 이제 떠난 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이재명 후보 측으로 바로 넘어갔으면 지지율이 많이 차이 났겠죠.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안철수 후보가 중도에 이념적으로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일시 안철수 후보 쪽으로 상당히 갔는데 문제는 이제 그래도 그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정권 교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보다는 윤석열 후보가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그래 봤을 때 다시 윤석열 후보 쪽으로 뉴턴해온 이런 분이 상당히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접전이 되는 거고 네. 따라서 그 분석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겁니다. 구자용 차장께 여쭤볼게요. 네. 만약에 이런 서정 변호사님의 추세 분석이 맞다면 네. 지금 윤석열 후보 캠프 내에서는 네. 일부 그 지지율 탄력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 자강론 단일화 없이 가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렇게 자강론을 펼 수 있는 근거는 좀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처음에 대선 후보가 돼서 그 정치 초보 윤석열이 과연 대선을 잘 치러낼 수 있겠느냐. 그래서 뭔가 선수들이 필요하다 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이라든지 뭐 김한길 전 대표, 뭐 김병준 전 위원장 네. 이런 분들이 포진해서 메모드급 선대위를 꾸렸지만 오히려 그것이 불협화음을 냈고 그런 선대위 해체 이후에 굉장히 단출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 지지율을
회복한 것으로 봐서는 네. 이제 윤석열을 앞세워서도 우리가 이 본선에서 한번 이겨볼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은 좀 회복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승리를 보장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필요 조건은 어느 정도 좀 충족을 했지만 충분 조건이 되려면 자력으로 40%를 넘거나 아니면 50%에 근접한 지지율을 기록해야 되는데 그 10몇 퍼센트의 표가 지금 안철수 후보 지지로 분산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바라는 분산된 표를 어떻게 윤석열 한 사람으로 집중시킬 거냐. 이게 단일화라는 어떤 이벤트 없이도 가능할 거냐. 그러려면 지금 스스로 강해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설 민심을 잡기 위해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는 자각론을 펴고 있는 거고요. 혹시 있을지를 모르는 단일화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면 더 지지율을 높여야 된다. 이런 고도의 선거 전략이 숨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뭐 윤석열 후보의 자강론이 조금씩 분위기가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사실 그런 과정에서 원팀이 되면 참 좋겠죠. 그래서인지 이제 홍준표 의원과 회동도 하고 한 목소리를 내보려고 했지만 이 전략 공천 문제가 불거지면서 파열음이 오히려 나고 있습니다. 그 이후 그 회동 이후에 이제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윤 후보를 겨냥하는 글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지금 뭐 청년의 꿈에도 면후심흑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하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오늘 올라온 글들을 좀 보면요. 윤핵관들이 출동해서 차라리 출당이나 시켜주면 마음이 편할 텐데 뭐 내 말로는 못 나가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일 이어지는 홍 의원의 비판에 대해서 윤 후보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도 좀 궁금한 대목인데요. 저희가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가 설 직전인데 혹시 배우자께서 공식 팬으로 하실 녹취록 관련 부장토론 같은 것도 좀 나올지 궁금합니다. 글쎄 아직은 뭐 계획을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뭐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뭐 논평할 게 있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부인의 활동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 듣지 못했다라는 말과 함께, 그러니까 홍 의원의 어떤 이런 비판에 대해서 뭐 딱히 맞대응은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예요. 사실 이제 홍 의원이 쭉 올리는 글들을 보면은 윤핵관은 정말 계속해서 언급을 하지만 윤 후보를 직접 겨냥은 하진 않아서 아직은 두 사람이 좀 함께할 여지가 남아 있다는 분석들도 있어요. 변호사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옛날에 그 95년에 그 홍준표 의원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 제목이 이제 이거 홍 검사 당신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 모래시계 검사로서 네. 압박, 실수한다는 게 압박에 굴하지 않고 수사했다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 홍준표 의원은 엄청난 실수, 잘못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저는 비판적으로 봅니다. 이분의 별명이 홍의 장군이에요. 홍의 장군, 최초의 의병장 홍의 장군이 큰 공을 세우고 나중에 어떤 자리를 탐하거나 이권을 탐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게 그 정권 교체 보수 국민들의 염원이 있는데 이런 지도자가 본인의 어떤 정치를 위해서 자리를 탐하는 이거는 정말 저는 잘못됐다 봐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종로의 최재형 감사원장을 추천하는 거는 그건 어차피 전략 공천을 하기로 했으니까 최재형 원장도 거론되니까 그 정도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대구에 중남구가 있습니다. 거기는 실제 공천만 되면 당선이 거의 가능한 보수의 텃밭이라고 많이 텃밭이죠. 불렸던 곳이죠. 네. 거기에 수성구청장을 하고 본인의 척건이라고 이진훈 구청장 출신 있잖아요. 이분을 전략 공천해달라.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저번 공천에 국민의힘이 선거에 망한 게 뭐예요? 공천 잘못 아닙니까? 돌려막기라든지. 근데 수성구에서 활동하신 본인의 척건을 중남구에 전략 공천해달라. 그럼 이게 중남구에 뛰고 있는 분들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다른 지역은 당원들이 또는 국민이 여론조사로 이게 하기로 했잖아요. 따라서 저는 홍준표 의원이 정말 본인 정치를 위해서 잘못 이게 그 전략 공천을 요구한 거고요. 그 점에 대해서 이제 권영세 본부장이 비판한 거 아닙니까? 네. 따라서 저는 지금이라도 홍준표 의원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오히려 저는 원팀이 돼서 정권 교체에 매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교수님, 저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득실을 본 사람은 누군지 이 논란에서요. 홍준표 의원입니까? 아니면 윤석열 후보입니까? 어떻게 둘 보세요? 다 손해를 봤죠. 피해를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정치력의 부재가 이제 완전히 드러난 것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원팀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빅스피커예요. 굉장히 이 목소리
또 그 굉장히 짧은 단어로 뭔가 타격을 주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부터 선거 날까지 계속해서 윤 후보를 이제 타겟을 해서 많은 비판들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또 홍 의원 같은 경우가 사실은 상당히 이제 청년층에게 지지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의 구태 정치인으로 규정함으로 해서 지금 네. 사실상 매도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어떻게 보면 서로 얘기를 다 계속 진전을 낼 수 있는 그런 얘기거든요. 많은 정치인들이 사실 이런 얘기들을 하긴 해요. 네. 그런데 이거를 그 다음날 바로 이렇게 사적인 얘기를 비공개로 한 거잖아요. 그거를 다 까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홍준표 의원을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협한 거거든요. 이거는 정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행위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홍 의원을 지지하는 이제 유권자들에게는 상당히 이제 실망을 줬다 이렇게 봐야죠. 구자웅 차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똑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좀 다르게 보는데요. 소탐 대실한 대표적인 정치인이 홍준표 의원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대통령 선거라는 그다음에 범야권 지지층이 똘똘 뭉쳐서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을 바꿔내자 정권 교체를 염원하는 범야권 지지층이 윤석열 후보냐 또는 뭐 이렇게 누구냐를 그러니까 두고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자신과 가까운 측근을 챙기려고 했다. 이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권 교체라는 대의를 좀 배신한 정치인, 뭐 심하게 얘기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수성구청장 자신의 측근을 공천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사실이라면 아직 윤 후보는 그걸 인정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홍준표 의원이 작은 이익을 챙기려다가 정권 교체라는 대의를 위배한 정치인 이런 이미지가 범야권 지지층에게 만약에 생긴다라면 이것은 앞으로 정치인 홍준표의 그 장래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윤 후보 관련 이야기 중심적으로 해봤고요. 오늘 저녁에 공개되는 추가 김건희 씨의 통화 녹음 파일은 어떤 파장이 있을지는 주목해서 봐야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 후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와 함께 여론조사 내용 좀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가시죠.